안녕하세요. 마인드 강사 베이슨입니다. 이제 더운 여름도 가고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도 못 나가시고 조금은 답답하시지요. 지금까지 더위와 코로나를 잘 이겨주셨고 앞으로도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리와 정돈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리라 하면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하고요. 정돈은 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가지런히 쓸모없는 것은 버리고 바로잡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잠기고 무너지고 넘치고 하늘이 뚫릴 때 쏟아지는 장대 위에 침수와 산사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요 지붕까지 다 차고 저 건물 안까지 다 찼거든요. 뭐 냄새도 심하고 저희하고 이제 방울이 일시에 방류해갖고 나가다가 차가 침투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부사했어요. 여기 보시면 다리도 조금만 비만 오면 다리를 못 걷는거든요. 바람이 있다면 그냥 좀 높게 해서 위험시에도 대피할 수 피해가 사악한 것 같고요. 소율이 입으신 분들이 상당히 크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피해를 겪지 못하면서 살았는데 이것이 남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될 수 있고 누군가 나의 가족의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온 국민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수혜가 많이 져가지고 뭐 조금이나마 좀 보탬해보자. 뭐 이제 TV에서만 봤다가 이제 현장에 와서 조금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하루 정도 해서 좀 우리 국민들이 수혜를 복구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조그만 도움이지만은 무슨 오늘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용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제 수많은 많은 그 재난이나 위기를 많이 이제 극복을 했던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그 기회도 잘 극복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좀 좋겠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여기 경상도 주민 여러분 용기 잊지 마시고 힘내세요. 네, 화이팅! 옛날에 한 18년 전에 수혜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거의 혼자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원을 나오시니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전부 수해를 입어서 물로 씻기도 하고 갖다 버릴 것은 또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정리정돈을 해서 새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여기서 정리정돈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처음 보면 흐트러진 옷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흐트러지기도 해요. 옷을 입고 바쁘니까 그냥 두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흐트러지는데 이대로 며칠을 가다 보면 전부 흐트러져서 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니까 정리를 해야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만약에 출근하면서 여보 내 넥타이 좀 주세요 했을 때 찾으려면 힘들잖아요. 양말도 주세요. 또 손수건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찾기가 힘들어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짜증도 나고 속도 상해서 막 계속 이렇게 불만만 나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이런 것을 보면 야 정말 너무 어지러졌네 하면서 자기들도 어지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옆에 보면
잘 정돈된 옷장이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보 내 양말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넥타이가 필요해, 손수건이 필요해 하도 엄마가 아무리 바빠도, 아내가 바빠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문만 열어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도 낭비를 하지 않게 되고, 또 하루가 이걸 보면서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를 보면 사람들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지거든요. 아이들도 이걸 보면서, 또 남편도 보면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생기고, 또 이것을 배울 마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많은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답답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책을 정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 편한 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쌓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날 책이 필요했어요. 분명히 이 속에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찾으려고 하니까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디쯤에 들어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다시 할 수 없이 필요한 책이라 책을 사왔대요. 그 책을 사와서 이제 쓰고 그 다음에 또 그대로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생각이, 야, 책장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정리를 이렇게 하게 되었답니다. 옆에 보면 깔끔하게 정리된 책장이 있잖아요. 자기가 책이 있는데도 쓰지 못하고 다시 책을 사와야 됐을 때 너무 속상하잖아요. 두 권이 필요 없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다시 갖다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아온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에 이렇구나 하면서 정리정돈을 했을 때 정말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 정말 또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쓸 수가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좋고 또 보기에도 좋은 그런 정리정돈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마음이 들어지는데, 오늘 그 한 예로 병들기 직전까지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쓰신 저서 중에 인생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인생론 속에 보면 어떤 미국이 시카고 어느 회사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중력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책상이 3개가 있는데 그곳이 다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쌓아놓고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병이 온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정신과 병원 의사를 찾게 되었답니다. 그 의사와 이제 면담을 하는데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병원에서 온 것 같은데 즉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긴급을 요하는 그런 전화 같았어요. 그 전화가 어떻게 빨리 끝나지가 않았어. 그 얘기를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왔는데 또 다시 옆에 동료 의사가 또 찾아온 거예요. 정말 옆에 있는 면담하는 분에게는 미안하지만 의사가 그 어떤 환자가 오셨는데 중환자라서 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문제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할지 몰라 하면서 이 박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은 아무리 옆에 사람이 있지만 긴급을 요하고 또 꼭 필요한 거라 그 일을 즉시 처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난 후에 그 중력 앞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랬는데 처음 들어올 때는 그 얼굴이 정말 정신병자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얼굴이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책상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줬대요. 정신과 의사인 사트라 박사의 책상인데 너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책상 위에도 필요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서랍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보여주시라고 했더니 그 안에도 역시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딱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그날 돌아갔는데 6주 후가 되었을 때 다시 찾아왔습니다. 초대를 했네요. 초대를 했는데 그래 갔더니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박사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사님, 저도 박사님을 따라서 그대로 오는 회신 편지는 바로 보내고 또 서류는 빨리빨리 정리해서 넘겨주고 또 불필요한 것은 이렇게 다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무실 2개를 썼고요. 책상이 3개였는데 너무 서류가 많고 정리가 안 된 것이 많아서 일이 끝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번민하고 또 긴장도 되고 어떤 일이 생길까봐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그런 삶을 살고 정말 일이 끝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제 마음은 너무 불행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제 병이 깔끔하게 씻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번민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다만 일이 즐거울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미국의 최고 재판소장이었던 찰스 베바스 휴저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인간이 가로에서 쓰러져 죽지는 않는데요. 근데 죽는 이유가 있다면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정신적인 것을 내가 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병이 왔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어찌 보면 너무 고민을 많이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단명을 한다는 마음도 들어집니다.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정리의 과정을 보면 해결되지 않는 서류, 회신하지 못한 편지, 불필요한 서류들 다 적시 처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서 너무 정리가 깨끗하게 된 그런 모습을 하고 살고요. 그리고 병이 들었었던 그런 것들이 다 처리가 되면서 너무 이제 달라진 그런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런 행편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맨 먼저 사고해라. 어떤 일을 생각이 들어올 때 사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과 좋은 것을 구별을 해야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버리고 이것도 정리정리죠. 버리고 옳은 것은 바른 것은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한 예로 또 제가 들어볼까 하는데 잘못된 예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중국에 모택동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참새 선멸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1958년 오래된 거죠. 농촌 마을을 시찰을 나갔다가 나다를 먹는 참새떼를 발견하면서 야, 저 참새떼 정말 없어야지 해. 농민의 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식량 정진을 위해서 애쓰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택동께서 참새 선멸 운동을 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새를 3년간에 걸쳐서 소탕 작전을 시작하는데 가자 부스러기에다가 약을 섞고 또 그 다음에 갱가리를 쳐서 이렇게 쫓고 또 막대기를 후려서 참새를 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으로 인해서 중독돼서 죽고 또 공중에 날아오면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참새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왔습니다.
참새 2억 마리 먹는 양은 하루에는 2.4kg지만 그 2억 마리가 먹는 양은 70만 인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는데 생각을 잘못한 결과로 그것이 죽었는 게 아니라 사람이 4천만 명, 우리나라로 치면은 5천만 인구인데 다 거의 90%가 80%가 다 전멸한 상태죠. 이런 걸 보면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일인데요. 정말 그렇게 해서 때는 늦었지만 다시 러시아에서 참새떼를 한 20만 마리 다시 수입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이미 실패했고 그런 일이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고를 해서 정말 이것을 참새떼를 쫓았을 때 해충과 메뚜기가 올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분은 참새떼만 쫓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거는 깊이 사고하지 않은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생각의 정리를 바르게 한 일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분은 유명하신 분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것 중 하나인 자동차입니다. 이분은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고 또 그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 분인데요. 이름은 헨리 포드라는 자동차 설립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어릴 때인데 갑자기 엄마가 아파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말을 타고 시내에 있는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갔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왔을 때 벌써 엄마는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을 낳다가 난산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일로 인해서 너무 슬퍼서 얼마 동안 시리에 빠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이렇게 살 수만은 없어. 정말 엄마의 죽음을 몰고 온 이것은 빨리 가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말보다 더 빠른 것은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꿈꾸는 자가 되어서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어릴 때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는 못 가고 다시 공장에 가게 됐는데 공장에서 기계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시계도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마음에 품고왔던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답니다. 그 자동차로 인해서 정말 편리하긴 한데 수동으로 만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널리 보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서 기계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계화를 하게 되면서 가격도 저렴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급을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편리하게 쓰고 또 이렇게 유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금 마이카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현대자동차는 지금 13초에 자동차 승용차가 한 대씩 뽑아져 나온답니다. 엄청난 그런 진보의 결과를 왔는데요.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잘 함으로써 또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정리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진행해 나갔을 때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은 어두운 생각과 또 밝은 생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의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의심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삐뚤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신용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이 또 나와 상관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게 무서운 게 나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미움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미움을 쉽게 마음에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작은 예로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한 분이 아내가 날마다 어딘가에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아내가 어디 가지? 알고 보니까 처형과 함께 춤을 추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렸지만 안 돼서 처형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처형, 우리 사는 거 아시잖아요. 아이도 있고 한데 처형이 우리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처형은 오히려 나쁜 말을 하면서 병신 같은 새끼 이러면서 그 제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 무시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꼭지가 돌았다가 하죠. 그래서 그 결과는 살인을 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무섭죠. 미움이 자라면 이렇게 살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립이 있는데요. 고립은 혼자서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참 생각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어떤 분은 술을 좋아하는 분은 술을 마십니다.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은 또 누군가 옆에 오면 대화를 할 건데 없기 때문에 혼자 있기 때문에 그 알코올에 깊이 빠져서 나중에는 자기는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먹어야지 하는데 술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끌어가는 겁니다. 그처럼 알코올도 무섭고 또 어떤 게임 중독에 빠진 어떤 어머니는 어머니라기보다 아직 갓 결혼한 새댁인데 아이가 조그마할 때 게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를 옆에 두고 게임을 했는데 거기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이틀인가 이렇게 게임을 했답니다. 그래서 게임을 끝내고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이렇게 자기가 게임에 빠져 있는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불행한 결과로 가져오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마음이 들어지는데요. 우리가 또 그 중에 하나 마약 중독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 걸린 사람도 또 똑같은데 그분은 푸른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푸른 하늘이 아름답다, 나비가 아름답다, 또 꽃이 아름답다 이런 걸 모른답니다. 아무리 날씨가 개청해서 하늘에 새가 나르고 잠자리가 날라도 저것이 아름다운 건지 또 예쁜 건지 그런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마약 중독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된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라 하는데 이 생각을 마음에 계속 받아주고 있으면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에 밝은 생각이 있어요. 밝은 생각에 보면 소망이 있죠. 소망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답니다.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써버리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지고요. 또 사랑이란 말이 있는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답니다. 부부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사람이 동물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정말 사랑이라 이름이 들어가면 벌써 웃음이 나오고 행복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랑을 정말 하면은 젊은 아가씨들은 예뻐진다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모든 허물도 덮어주고 정말 이 사랑이란 밝은 생각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믿음. 어떤 분들은 믿음을 신앙을 한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부처님을 믿는다든지 이러한 것도 믿음이지만 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까이서 말할 수 있는 건 엄마가 나를 믿어주고 옆에 동료가 나를 믿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마음에서 힘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일이라도 할 때 두렵지 않고 그냥 과감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면 빛은 식물을 자라게도 하는데 이 빛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때때로 태양이 여름에 너무 덥죠. 그래서 우리가 아유 너무 더워서 빨리 여름이 갔으면 좋겠어.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진작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 이 여름 짧은 순간에 많은 식물들이 자라기도 하고 열매를 맺어서 결실을 보는 계절이에요. 가을이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을 다 해놓아야만 그 다음에 가을이 오면 열매가 충실하게 열려서 그 다음에 1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살 곡식도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맛난 것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빛은 정말 식물을 자라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또 이 빛으로 인해서 좋은 것은 아무데나 걸어갈 수도 있고 내 눈이 있다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들어와야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정말 빛이 이 밝은 생각인데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빨리 바꿔서 밝은 생각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정리와 정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정리와 정돈은 이렇게 공간도 정리와 정돈을 해서 우리 눈이 시원하고 보기도 좋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마음속에 방을 만들어 보세요. 그 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두운 생각과 밝은 생각이 있을 때 어두운 생각은 우리가 탁구공 치듯 탁 반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밝은 생각을 마음속에 정리정돈을 이렇게 해놓으셨다가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해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도 밝아지고 주위도 밝아지고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흩어지기도 하지만 또 정리정돈을 함으로써 또 밝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어디에도 농가 밭도 우리 마음도 또 집안일도 모든 것이 정리정돈을 했을 때 정말 보기도 좋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실버대학 정인영입니다. 이제 더위도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만나보게 되지만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마음을 열면 손만 대면 폭탄이 터질 듯이 아슬아슬하게 사는 부부들이 요즘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마음을 열고 서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마음을 열고 살면 아주 행복해집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좀 더 다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만 하지 말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몰래 돈 훔쳐갔다가 혼난 이야기도 하고 또 거짓말하고 실수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그냥 밥만 먹지 말고 당신 이런 점을 좋고 마음에 든다. 당신이 해준 음식이 정말로 최고 맛있어. 내가 친구 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당신이 해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밥 먹는 거야. 하는 이야기도 해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 뭘 그런 이야기까지 하냐. 핀잔만 주지 말고 좀 더 쑥스러워도 솔직하게 마음을 이야기 나눠보세요. 아주 평범한 이야기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 마음으로 흘러 그 다음날 반찬이 아주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이렇게 마음을 열고 사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모든 분들이 한평생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또 이웃 간에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면 행복하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